노후 대비 다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20대 때부터 노후를 준비해온 이혼한 40대 회사원입니다. 저는 흑수저고요. 부모님 도움 없이 부동산 포함해서 지금 10억 초반대 자산을 모았습니다. 아직 목표 금액을 향해 달려가는 중간 과정입니다. 컨텐츠 아이디어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 이 지점까지 왔는지 중간 점검을 해보았는데요. 운이 좋았던 부분도 있었지만 20대 때부터 노후 대비를 위해서 꾸준히 해온 습관 같은 행동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한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습관, 목표를 세우고 계속 트래킹한다. 저는 20대 때부터 노후 대비를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독서를 다양하게 하는 편인데 그때 한창 개인 자산 관리에 대한 책이 유행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때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는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경제적 자유라는 개념도 알았고 경제적 자유도 좋지만 노동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모아놓은 돈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제적 안정망을 꼭 만들어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서 목표 금액을 어떻게 세우는지 자세히 나오는데요. 노후 대비나 자산 관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책을 읽고 나서 매달 내 자산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계속 기록할 수 있는 자산 관리부를 엑셀로 만들었습니다. 가계부는 좀 귀찮아서 쓰기 싫던데 이상하게 돈 늘어나는 거 기록하는 건 재밌더라고요.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얼마나 자산이 늘어났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대 때부터 자산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지금 자산을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돈을 아끼면서 쾌감을 느낀다. 소비가 없으면 자본주의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를 계속 많이 하도록 돈을 쓰는 게 즐거움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도록 자극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돈을 안 쓰거나 아끼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편입니다. 돈을 안 쓰는 것에서 우월감 같은 게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할인율이 엄청 높은 걸 봐도 내가 필요하지 않다면 절대 안 사는 편입니다. 안 산다라고 딱 결정했을 때 내 자신에 대한 뿌듯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자본주의의 유혹을 내가 이겨냈다라는 느낌이요. 또 연봉이 올라도 소비 규모를 크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오를 때 월 소비 규모를 같이 키우게 되면 기분은 잠깐 좋을 수 있겠지만 또 그 수준에 어차피 익숙해지기 때문에 가성비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연봉이 올라가더라도 자산이 없다면 나는 노동계급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회생활 초년생 때보다 소비 수준을 크게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한 달에 통장에 찍히는 돈은 1,000만 원이 조금 넘는데요. 올해는 씀씀이 규모가 좀 커져가지고 현재 생활비로 한 달에 3,4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잔소리 같지만 보너스 받는 것도 절대 막 쓰지 마세요. 그거 꽁돈 아니고 다 내 시간과 노력, 스트레스와 바꾼 노동의 대가니까요. 회사에서 보너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준다고 진짜 보너스 아닙니다. 보너스나 부가 수입이 생길 때 머릿속으로 이 돈은 그냥 일반 월급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적금이나 예금을 들어버리세요. 저 같은 경우 보너스나 공돈 생길 때 자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통장 잔고 볼 때마다 엄청난 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자기 개발에 진짜 꾸준히 투자하기입니다. 꼰대 같을 수도 있지만 자기 능력을 높이는데 시간과 돈을 꾸준히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핵개인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각자 알아서 자기만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러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능력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외국계 회사에서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영어를 잘 해야 되고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조직 관리를 위한 리더십 스킬과 경제 경영 지식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역량이 미리 확보되어 있어야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꾸준히 영어 공부에 시간을 투자해 왔습니다. 미국 드라마 대사도 외워보고 전화 영어도 해보고 단어장도 사서 외워보고 스터디도 하고 다 했습니다. 저한테 맞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순수 국내파로 지금 외국계 회사에서 조직 관리를 할 수 있을 정도 영어 실력을 쌓을 수 있었던 거는 대학생 때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시간을 들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 뛰어들고 나서 저는 직장인 배움 카드라는 것을 통해서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있으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하루 종일 수업을 들으면서요. 몇 달 동안 주말을 반납하는 게 힘들고 피곤했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제가 배운 내용을 블로그로 만들어서 공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강의 제안이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기관이나 대학교에 특강으로 몇 번 나가서 쏠쏠하게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돈은 다 예금으로 묶었고요. 그리고 조직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위한 리더십, 경제경영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읽는 걸 좋아하기도 해서 도서관에서도 빌려보고 회사 돈으로 사서 보고 해서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요. 직장생활 관련돼서 읽은 리더십 책이 아마 그동안 수백 권은 될 것 같아요. 회사가 돌아가는 원리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기에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가고 싶은 직장에 이직할 때 인터뷰에서 떨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읽은 책의 내용이 다 기억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잘 활용하고 있는 팁들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들은 제 속에서 체화되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요새는 인스타그램에서 HBR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데요. 가끔 유용한 글들이 올라와서 실제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개발에 쓰는 시간과 노력이 항상 보상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금융 자격증인 CFA 공부도 몇백만 원 들여서 해보고 부동산 경매 공부도 해봤지만 이 영역에서는 실질적인 이득을 본 부분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금융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기초 지식을 쌓았고 앞으로 인생 살면서 또 이러한 지식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부한 것에 대해서 후회는 크게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엄청난 능력자도 아니고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입사하자마자 척척 성공 가도를 달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특출난 능력이 없을수록 꾸준히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투자를 해야 그래야 조금이나마 내 시장 가치를 계속 올려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노후 대비를 하려면 꼭 이거 해야 된다, 이것만 알면 된다 이런 영상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런 비법보다는 꾸준함 그리고 습관의 힘을 믿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게 해준 습관들을 여기에 공유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영감과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올려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